잘 봐. 우리는 얘를 표현할 거야. 얘에 의한 결과가 뭐였어? 가속도. 내가 더 똑똑하다고 얘기했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사이야. 자, 주고받는 사이. 아주 비즈니스적인 사이지. 비웃은 거죠 지금. 우리 핫한 비즈니스라고. 여러분, 힘의 방향은 곧 가속도 방향입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ST 그래프에서 몇 참수가 가속도였죠? 2차원수.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저 동영상 들었는데요. 이 새끼들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나한테 들은 새끼들은 모르고 새로운 애가 아는 거. 이씨.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어? 응? 늦나 만하네 저거. 내가 이런 개망신을 당해야 돼. 얘는 죽었어 오늘. 맞았어. 이참수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 이참수 기울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치? 그때 너희들 봐봐라. 야, ST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참수가 이렇게 나오면 봐라. ST가 있는데 이참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요 시간대 운동 방향 바뀌었다고 얘기하잖아. 속도 어떻게 돼? 속도. 감소. 그렇지. 왜?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하다. 됐어? 네. 그러면 결국은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찾아내고 그 다음에 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게 이 장이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마지막에 딱 활용명령을 찍으면서 이 단원이 마무리야. 그러면 너희들은 힘을 표시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자, 이건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 나왔죠? 힘의 기억나요? 기억나냐고. 기준점. 힘의 크기랑 방향. 다음 크기 방향. 숫자에서 레볼루시 0이 있다면 기호에서 숫자에서의 0의 발견은 엄청난 발견이에요. 기호에서는 플러스. 화살표. 물리학에서 이게 엄청 중요하죠. 여길 뭐라 부릅니까? 작용점. 작용점. 요 끝은 방향. 그렇죠. 길이는 크기. 맞습니다. 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거예요. 물리학은 같은 작용선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작용선상이 뭐냐? 수평과 뭐? 수직. 그렇죠. 두 방향입니다. 우리는 물리완에서는 합력만 배워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 내게 돼 있어요. 내신은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이 기분 좋으시면 물론 좋으신 분이 없겠지만 분해를 가르쳐 드립니다. 힘을 분해하는 거죠. 그럼 힘이 수평이거나 수직이면 분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 때 분해합니까? 사선일 때. 알았어요? 참고만 들으세요. 왜 이게 마지막에 내가 딱 TMI 할 거거든. 이게 F예요. 얘를 분해할 거야. 몇 방향으로? 두 방향. 두 방향. 그렇지. 일단 무슨 방향 얘기할까? 좋아요. 수직. 또 하나는 수평.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세타.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방향이에요? 수평이에요. 화살표 길이가 우리 보통 표현할 때 직각삼각형 씁니다. 길이가 짧아졌어요. 그대로예요. 맞아요. 자, 이 세타가 무슨 값이죠?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사인. 그렇죠.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값은 값이 작을수록 커지는 거 알죠? 사인은요? 클수록 몇 도 같이 되죠? 90도.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분해라고? 수직 분해입니다. 노란색은 F 곱하기 사인 세타고요. 왜 이거랑 똑같잖아요. 빨간색은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분해를 알려주면 이건 힘의 분해 말고도 속도의 분해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도 분해를 어디서 배운다?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배웁니다. 무슨 운동에서? 곡선 운동이죠. 포물선 운동이 이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때 포물선 운동에서 여러분 무슨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 저거 야 창문 열어 빨리. 후비 좀 떨어뜨리게. 자리까지만 떨어뜨리자. 아 이거구나. 그렇죠. 근데 좀 기분 나빴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꺼지라 이거죠. 이씨. 학교에서 많이 부잖아. 내 말 듣고 네가 꿀밤 한번 때려 내가 인정. 영상 찍어 때리는 거. 지금 배우는 거 아니야 지금? 저기. 야, 이게 등속이란 말이야. 빨간 색깔이. 힘의 영향을 받는 건 노란색이잖아. 수직힘, 공간상에 날아가는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 노란색만 등가속이라니까, 연직상방. 그래서 니네 잘 봐. 일단은 문제를 푸는 친구라면 분명히 포물선 운동 그림을 봤을 거야. 동그라미 이렇게 꼭 날아가는 거. 봤어? 맨 꼭대기 점에 속도가 있다 없다? 잘 있다. 있다. 무슨 색깔? 빨간색. 그렇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가면 그거 애들 진짜 많이 들거든.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서 공중 휙 던지면 맨 꼭대기 0이잖아. 포물선 운동은 0이 아니에요. 위치 에너지가 최대로 맞지만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쌓여서 물리학의 논리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물리학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은요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때나 함부로 먹지 않아요. 멋진 친구들이죠. 제가 이 결라고 지금 앞에 이만큼을 준 거 누가 줬는지 그죠? 준 사람이 줘놓고 팩트를 괜찮아요. 다음 시간엔 발 뿌려줄게요. 바닥에 발피 불량식품 이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수직과 수평만 나누는데 중요한 건요 수평은 수평끼리 수직은 수직끼리 관여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수직과 수평을 합하는 문제는 물투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평이면 수평만 나오고 수직이면 수직만 나오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빗면이 나옵니다. 스킬에서. 물론 우리 문제 뒤에 빗면 문제가 있어요. 그 이따 다뤄줄 겁니다. 빗면이 나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빗면일 때는 딴 거 없어요. 저한테 사인과 코사인만 정확히 이해만 하면 제가 공식을 쓰고 뭐 제2공식 쓰고 그러지 않아요. 사인, 코사인 각도가 커질 때마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면 순수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알았지? 지금 이 얘기가 다 뭡니까? 야, 무슨 방향이냐 보니까 다 방향이 그래 수평 방향이에요 지금. 아셨어요? 수평 방향 운동만 보여준 거죠. 방향이 같으면 더하는데 방향이 반대면 뺀다 아니에요. 더하는 겁니다. 그것도 대신 더했더니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입니다. 그래서 다 힘의 합력이라고 부릅니다. 힘의 차력 이거 이러지 마세요. 합력입니다. 다 알겠죠? 됐습니다. 이제 힘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질문합니다. 이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 있죠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은요 제3법칙까지 있어요.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에요. 생명을 안 하는 친구한테는 혹독한 벌이겠지만 생명을 하는 친구들은 책임감을 갖고 대답을 해줘야겠죠. 자, 안 하는 친구들은 그냥 던져요. 귀남을. 우와! 오해가 있어요. 전원이 다 정답입니다. 이 귀납입니다. 여러분, 꼭 생명과학의 탐구에서만 이 과학적 탐구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문학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알죠? 국어에. 거기가 이제 통합적 사고를 묻는 문제인데 거기서도 탐구방법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여러분들은 순서는 모르더라도 그죠? 얘는 알고 계시면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문맥을 읽을 수가 있죠. 자, 알려드릴게요. 뉴턴의 운동법칙을 우리가 귀납적인 탐구라고 하는데 귀납적 탐구가 딱 이런 거예요. 여러분 화학의 주기율표 알죠?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모듈리, 베르셀리우스.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 다 발견했어요? 네. 아니잖아요. 이미 발견된 걸 규칙성을 통해 모아놓은 거잖아요. 또 동학 프리미엄 국어사전이 있어요. 자음 순서대로 써놨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거 다 발견했어요. 자, 낱말을? 아니잖아요. 있는 거를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얘가 그거란 얘기입니다. 자, 얘는 얘기를 들어봐요. 그리고 내용을 읽으세요. 그럼 좀 이해가 쉬우니까. 이분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예요? 뉴턴이. 사과. 사실 사과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사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뉴턴의 만유. 그렇죠. 해석을 해봅시다. 만물은 있다. 뭐가? 인력이. 그게 만유 인력입니다. 사과 떨어지는 건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지구. 그렇죠. 지구가 당겨서. 하지만 사과도 누구를 당긴다? 지구를 만유. 그렇죠. 그래놓고 우와 하는 거야. 이씨 됐다. 그러고선 내려고 하는데 뭐예요? 가오가 안 사는 거예요. 가오가 아니 이 일본어 따고 이 가오가 안 사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걸 멋있게 포장을 하려면 지금까지 있던 목표를 넣으면 되는 거죠. 왜? 자기가 의미 둔 거예요. 떨어집니다. 떨어진 첫 번째 의문. 사람들이 왜 사과가 떨어져? 지구가 사과를 향해 떨어질 수도 있잖아. 혹시 그런 거야? 헛소리를 남발하는 애들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얘가 필요하다고. 관성. 관성은 모든 물체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야. 사과도 지구도. 근데 힘이 작용하잖아요? 힘이 작용하는데 지구는 그걸 버틴다는 거죠. 질량이 커서. 이거 버티는 거예요. 근데 사과는 떨어지는 거야. 무슨 얘기죠? 둘 다 동일한 힘이 작용할 때 질량이 큰 놈은 그걸 버티는 거고 작은 놈은 당겨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붙어있는 모든 만물은 지구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량이 작으니까. 근데 그래도 질량이 비둥비둥한 우리 달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떨어집니다. 지구를 향해 끊임없이 떨어지는데 지구에 떨어지지 못하는 게 원동이에요.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수평방향에 그 속도 계속 유지되니까 곡선운동. 그래서 그걸 알아서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하냐? 제일 우주 속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뉴턴의 대포입니다. 빵! 쏘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놀래. 이제 종어할 때 됐잖아. 그치? 비웃. 부대 대포 포탄을 쏘잖아요. 포탄을 쏘는데 지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얘가 초당 8km를 달리면 된다. 지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지구가 지오이도가 8km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가 떠나잖아요. 도시 딱 사라지는 게 8km 지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8km 지점은 굶는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쏠 수 있는 힘을 주면 된다. 그럼 그 다음부터 얘가 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떨어질만 하면 또 8km가 시작되고 떨어질만 하면 8km. 그래서 제1의 속도. 이게 인공위성 속도예요. 근데 그걸 견딜 만한 물체가 없다는 거죠. 공기가 많은 데서. 다 타버려요. 그래서 10건. 10건이 몇 킬로 상공이죠?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1000km? 어? 1000km? 그 대기권 높이고요. 80km. 80km에서 1000km 거기가 다 10건이에요. 근데 80km 이상만 되면 공기가 해박해서 물질이 달려도 마찰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인공위성 궤도가 300에서 400km예요. 인공위성 한번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인공위성 쳐보면 진짜 많습니다. 지구주에 점으로 표시하는데 새카마요. 진짜 새카마요. 안 부딪히는 게 애들끼리. 그게 그냥 떠서 지구랑 같은 속도로 6,400km인가? 그러다 1시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돈대요. 지구가. 그거랑 같이 움직이는 거고요. 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지방령 있죠.
지방령은 지구랑 같이 움직이려면 걔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간 나 6,400km 달려야 돼. 엄청나죠? 선생님 같이 달려야 되거든 계속. 그게 관성이라는 거죠. 관성이 필요했죠. 두 번째, 사고가 떨어지는데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나요? 네. 아니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가속도가 있다는 제2법칙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힘이 없을 때는 이런데 힘이 있을 때는 이래. 그러면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제1법칙과 2법칙은 3법칙을 꾸며주기 위한 대포예요. 대포.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3법칙에 왜 이 물체들이 서로 힘을 받느냐? 누가 미는 것도 있지만 모든 힘이 작용할 때는 쌍방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뉴턴 이론에 의하면요 17대1로 싸운 친구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맞았다라고 다굴당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맞은 친구 입장에서는요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나도 상대방을 때린 거죠. 대신 걔는 주먹으로 때리고 나는 얼굴, 옆구 이런 걸로 때린 거죠. 힘들어 때린 사람도 이게 뭐 잘못이죠. 머리 잘못 때려갖고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걔 손 뼈갖고 이러고 하잖아요. 서로 같은 타격을 줬다. 그래서 법의 그 조항도 바뀌어야 됩니다. 맞았어? 피의자가 누구야? 자네가 때렸나? 네. 그럼 자네는 맞았나? 아니에요. 둘 다 때린 거예요. 아프거든. 둘 다 때린 거죠. 쌍방이에요. 물리학적으로 법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아셨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첫 번째 제1법칙. 관성이 뭐냐? 내가 아까 질량 얘기했잖아. 모든 물체는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두 개였다. 일단 힘이 0이라는 말. 근데 우리의 지금 무중력 상태 아니면 0 없잖아요. 합력이 얼마다? 0일 때라는 거예요. 합력이 0일 때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는 애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이 둘이 관성이에요. 알았죠? 여기에 힘이 가해지면 그 운동이 깨지겠죠. 중요한 건 이걸 깰 때 반발하는 힘이 관성력이에요. 이걸 깰 때 다시 말해서 멈춰있는 애를 움직이려는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애한테 잠깐 작용하는 힘이 관성력이라고요. 운동하는 물체 방향을 바꾸게 하려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속도를 멈추게 줄어들게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물체가 잠깐 받는 그 힘이 뭐라고요? 관성력입니다. 그럼 관성력은 언제 나타난다? 외력이 작용할 때 나타납니다. 관성이 깨질 때 나타나요. 그래서 가상의 힘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 관성력 되게 종류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 뭐 공대 가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뭐 화공과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가보면 대표적으로 관성은 갈릴레이 힘의 관성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일단 회전 관성력이 누구냐면 원심력이요. 그것도 관성력이에요. 오늘 할 때 생기는 거예요. 관성력이. 그 다음에 코리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진짜 주기운동과 변하는 거. 그게 이제 그것도 전향력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것도 관성력이에요. 그리고 속도와 방향이 모두 바뀔 때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오일러 힘이에요. 오일러. 유체학과 가면 베르누이 거기서 다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자, 관성은 그럼 뭐 크면 장땡이야? 질량 크면 장땡이야. 근데 움직이는 물체는 질량뿐만 아니라 뭐도 관여한다? 속도도 관여합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를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운동량이 바로 관성량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질량이 크거나 속도는 작아도 아니면 질량이 작은데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그러면 들어가는 그걸 관성력도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관성은 R자면 얼마일 때? 0일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럼 관성을 설명한 사람이 누구죠? 갈릴레이예요. 몇 살 때? 니들라이 때. 니들라이 때 얘가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물리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얀 옷 입고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그 이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잖아요. 크리스찬 들어요. 크리스찬. 죄송합니다. 뭐 욕대인 건 아니에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거죠. 예수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똑바로 된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도 없었어요. 그게 뭐 뭔가 똑똑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우리말이 온다. 꼭 유랑극장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서 자기 질문을 막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철학에 대한 얘기, 뭐에 대한 얘기, 과학에 대한 얘기, 수학에 대한 얘기를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거죠. 하늘에서 언덕에서 돌멩이 굴러내려오는데
왜 바닥이 오면 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내가 달리다가 왜 멈추니? 힘들어서요. 맞다. 힘이 빠져서 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이랬거든요. 갈릴리가 빗면 사고 실험을 그걸 딱 뒤집은 거죠. 봐봐요. 여러분도 이해가요. 그때 당시에 물리학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높이에서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위치는 위치 에너지요. 근데 빗면에 마찰이 없어서 열 손실, 얘는 손실의 에너지가 없다면 바닥에 내려오면 얘는 무슨 에너지로 모두 바뀐다? 운동에너지를 바뀐다. 그때 자기 교수, 그 대학교 교수들 열 몇 명 앉혀놓고 이거 설명했다니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 그럼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같은 높이까지 올라간다. 그래. 같은 0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같은 높이가 가겠지. 그럼 얘는 속도 얼마게? V인 거야. 자, 봐라. 그럼 얘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V다. 그럼 얘가 쓴다면 힘이 빠져서 쓴 게 아니라 생겨서 쓴 거다. 얘를 방해하는 힘이 생겨야 얘가 쓸 거 아니냐. 사람들이 이 말이야. 이게 관성이에요. 출발. 모든 물체는 자신의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봐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지하고 운동에서 등속 운동밖에 없다고. 근데 그 관성력이라는 게 언제만 나타나? 외력이 작용할 때만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붕 하고 출발하면 승객이 어때? 뒤로 확 넘어지죠? 그게 정지관성이에요. 운동계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이 제대로 버틴다는 거죠. 근데 막 달리던 차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죠? 그죠? 그래서 이 관성력을 묻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유명한 문제죠. 지난번에는 남학생들이 많아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자 여학생을 그려줄까 남학생을 그려줄까 여학생을 그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이것들이. 여러분 여기다 누구 그릴까요? 선생님. 너? 아 어쩔 수 없이 선생님 그려야 되겠네. 필요 이상 가위 아니에요 가위. 잘 보면 밑에서 불이 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어. 나 세대, 응? 세대. 맞으시면 안 되겠네. 걸려 죽어 씨. 아마 이거 글러브 끼고 다닐 걸? 걸리면 죽어라. 물총 먹고 다닐 걸. 쏴 찍찍. 저 3층에 찍. 뭐야? 썩었네 막. 자, 쌤이 여기 있어요, 선생님이. 자, 쌤이 있습니다. 유독 다리가 길어요. 이걸 강조하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머리가 하나 있다. 이렇게 붙이자, 머리. 자, 여러분, 밑에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자, 이 엘리베이터는 모두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얘는 이거예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그럼 얘 몸무게가 얘가 아니죠. 이 분 몸무게가 여기에 찍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잘 봐요. 모든 이분에게는 화살표를 잘 그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중력입니다. 얘 몸무게. 자, 외력 위쪽으로 향하고 있죠? 관성력은 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쳐봅시다. 눈금이 어떨까요? 올라. 맞습니다. 위로 과속이 되면 몸무게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 근데 얘가 이게 속도가 줄면 이렇게 힘이 작용해야 돼요. 속도가 줄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그렇게 되면 관성력은 어느 방향이다? 위. 이렇게 그럼 몸무게가 적게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봐요. 끊어요. 끊어요. 그러면 아래로 가속 운동을 하겠죠. 몸무게는 아래를 향하는데 그럼 관성력이 점점 커집니다. 커져서 얘랑 똑같아져. 그럼 뭐를 이렇게 하면 무중력을 이렇게. 이거를 우주비행기에서 연습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죠? 그래서 떨어지잖아요. 그 속에서 막 붕붕붕 무한도전 하면 나왔었잖아요. 그죠? 무중력. 그거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에 있대요. 엘리베이터 이게 떨어지면 무중력으로 되는 게. 근데 이게 다 뒤집어진다. 다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성력에서는 이런 문제. 그럼 하나 더. 만약에 이렇게 뒷면에 있는데 여기 실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 추가 달려 있어요. 추. 실 A가 있고 실 B가 있어요. 여러분, 갑자기 확 당기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그 B가 끊어집니다. 이게 무슨 관성이라고요? 정지관성이에요, 이게. 근데 서서히 당기면 어떻게 돼요? 추의 중력과 나의 외력이 합쳐질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럼 A가 끊어져요. 이해 갔죠? 이런 게 정지관성입니다. 자, 봅시다. 여기 휴지를 갑자기 잡는다. 이거 뭐예요? 정지관성입니다. 망치를, 이거 망치 자루예요. 망치. 얘를 갖다 딱 멈추면 망치 자루 안으로 훅 들어오죠. 운동관성. 계속 가려고 하니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죠? 이 발이 같은 운동계잖아. 몸하고 발하고 따로 노는 애 없죠? 그죠? 그래서 딱 걸리면 몸 전체가 운동관성으로 넘어지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됐죠? 여기까지? 관성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관성은 날짜임의 합력이 얼마다? 0입니다. 운동관성, 정지관성 모두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 힘과 가속도입니다. 제2법칙이겠죠? 여러분 봅시다. 원인. 됐어요? 결과가 누구라고? 가속도? 됐어요? 근데 얘도 있어요.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두 개나 있네요. 무슨 변인입니까? 종속변이. 아닌가? 한 대를 맞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독립변이. 그렇죠. 이게 종속이죠. 결과가. 이게 독립입니다. 그때 저는 이 실험을 할 거예요. 첫 번째, F와 A 관계를 볼 겁니다. 누굴 통제합니까? M을 통제하겠네요. 이게 통제변이에요. 여기서 독립변인 둘 중에 얘를 선택했네요. 무슨 변인? 조작변이요. 알고 있어요. 화냈어요. 뒷편 한번 더 해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종종 그리는 그래프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VT였죠.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이렇게. 누구 가속도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네요. 그럼 힘은 누가 더 세다? A가 더 세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F와 A는 무슨 관계다? 이렇게. 두 번째 실험이에요. 이거와 얘 관계. 그럼 통제는 누구를 한다? 힘을 통제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다 이거죠. A, B 누구 질량이 더 크다? D가 질량이 더 커서 어떻다? 동일한 힘으로 당겨도 가속도가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M과 A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 이 두 개를 합친 게 이겁니다. 곱했을 때 일정 값이 나오는 것이 반비례 관계예요. 나눴을 때 일정 값이 나오는 게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F는 MA라는 이 공식을 이정옥 정학생. 알았죠? 질문. 여러분, 얘와 얘는 무슨 관계라고요? 비례. 이게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있어요. FT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FT 똑같습니다. 비례니까요. 대신 F 이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곱하면 얼마야? 4 2 곱하기 2는 4 빛의 속도로 쳐다본 거 알아요? 정신 안 차리냐라는 눈빛. 저도 쳐다봤는데 저보다 빨랐어요. 누가요? 선생님이 저 처음 봐요. 다 쳐다봤어요.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얼마라고 여기가? 4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프가. 봐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얼마일까요? 4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래프가 똑같다. 이해 갔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원하는 게 뭐죠? 글로 써 있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너희가 이해하기 쉽다고. AT 그래프가 그려지면 FT까지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ST를 VT로, VT를 AT로, AT를 FT로까지. 그러면 어디서 종결이 될까요? 운동량, 충격량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래프가. 끝. 4개만 다 풀려요. 아셨죠?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F는 MA 외웠어? 오케이? 됐어니? 자, 이제는 뉴턴의 운동 3법칙이죠? 이건 그냥 외우세요. 뭐를 외우냐면, 자, 모든 힘은 쌍림이 작용하는데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뜻을 의미해요. 이게 두 개 쌍으로 작용하는데, 자, 작용이 A가 B를 어쩌고 했다. 밀었다, 당겼다, 때렸다, 뭐 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반작용? B가 누구를? A를 밀었다, 당겼다, 두드렸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작용과 반작용에서 물체가 몇 개 나왔어요?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작용만.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 힘의 평형을 배우는데, 여러분 이 평형은 합력의 영이기 때문에 꼭 두 힘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세 힘이 평형이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얘를 두 힘으로 주고 출자들도 두 힘으로 줍니다. 헷갈리라. 그러면 힘의 평형도 두 힘의 평형이라면, 평형 중에도 두 힘의 평형이라면 이들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봐요. F1을 F2와 평형 관계로 만들려면 A가 B를 어쩌고저쩌고 써있잖아요. 그러면 느닷없이 등장한 얘가 나타나. C가 누구로? 그렇죠. 두 힘의 공통점, 작용점이 일치한다. 대신 크기 같아야 되겠고요. 방향은 뭐예요? 반대죠. 둘이 똑같다.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얘는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고 얘는 어때요? 같은 곳에 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질문. 분필 보이죠? 지구가 분필을 당긴다. 반작용. 전 분필 지구를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된다. 분필이 지구를 당긴다. 선생님이 벽을 민다. 반작용. 그렇죠. 그렇게 보시라고. 잘 하다가, 자, 지우개 중력의 반작용. 그랬더니 역중 이런 놈이 있어요. 지우개 중력의 반작용은 뭘까요? 지구가 지우개로 치고 있는. 그렇죠. 저렇게 얘기해줘. 봐. 지구의 중력을 바꾸면 되잖아요. 지구가 지우개를 당기는 게 지구의 중력이잖아. 반작용. 지우개가 지구를 당긴다요. 중력성. 네? 처음 봤는데 이러지 마세요. 바꾸면 됩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 하잖아요. 알았지? 됐습니다. 보세요. 얘는 주체가 둘밖에 없어요. A, B. 얘들은요. 이거 누군가 당기겠죠. 얘 누군가 당긴다니까요. 얘. 그래서 주체가 3개가 나와요. 알았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걸 가지고 너희들한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게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먼저, 저거는 무슨 운동계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잘 봐. 수평 운동계라고 불러요. 수평 운동계는 힘이 뭐밖에 없다? 수평밖에 없습니다. 이해 갔어요? 그러면 수평의 힘은 출제자가 줄 수밖에 없어요. 다 줍니다. 하다못해 저기도 봐봐요. 저 두 물체를 미는 힘이 누구예요? F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을 알려줍니다. 잘 보세요.
물체가 접촉되어 있죠, 이렇게. 자, 얘만 있어요. 2kg짜리. 10N의 힘으로 얘를 밀어요. 이게 힘의 표시일까요? 아니에요. 이거 힘의 표시 아니에요. 누군가가요, 누굴 민 거예요, 이거 지금. A를 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작용점이 어디에 있다? A에 있는 거죠. 작용 찍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문제 풀 때. 이게 힘을 표현한 겁니다. 이해 갔어요? 반드시 표현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알겠니? 방향 힘 하나도 없어요. 자, 이 물체의 F는 얼마다? 10N. 질량은 얼마다? 2kg. 가속도 얼마나? 맞습니다. 여기까지 갔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서 나올 건 운동 개잖아. 개라는 건 시스템이거든요. 혼자 있는 걸 개라고도 하지만 2개 이상의 물체가 있는 거죠. 보세요. A 2kg짜리 외에 누가 있는 거죠? B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질문. 이 힘은 A를 민 겁니까? A, B를 민 겁니까? 누굴 밀었다고요? A를 민 겁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얘랑 똑같다니까요. 이 힘도 A를 밀었듯이 얘도 A를 민 거야.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누구도 같이 밀린 거야? B도 밀린 겁니다. 그럼 B는 누가 밀었을까요? A가 민 거예요. 그렇죠. 야, A가 B를 미는 동안 B는 가만히 있니? 누굴 밀어? 그렇지. 무슨 관계야 그게? 작용 반작용의 관계인 거야. 그걸 여기다 표현하면 된다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봐. 이렇게 되면 운동계의 전체 질량이 몇 킬로냐고. 외력은 10N이잖아. 5kg. 이렇게 된다니까. 더하기 이렇게. 가속도 얼마니? 2. 그래서 잘 봐. 플러스 이게 되겠지. 가속도 2라면 요게 누구의 알잼이라고 그런다고? A. 얼마 몇 뉴턴? 4N.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누구의 알잼이라고 그런다고? B. 몇 뉴턴? 6N.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힘의 합력을 배웠잖아. 얘가 몇 뉴턴이라고? 4N. 죄송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비웃는데. 자, 요겁니다. 외력이 10N이 오른쪽으로 있는데, 여러분, 얘는 무조건 1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4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얼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있어야 돼요, 6N. 그래, 합이 4잖아. 이거 왜 생긴 거예요? B 때문에 생긴 거라니까? 여기는 없잖아. B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민다? 이렇게 표현. B가 이렇게 뒤에 써준 게 작용점. B가 A. 그럼 A도 B를 얼마로 밀까? 6으로 밀겠죠? 자, A가 B를 6으로 민다는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다가. 맞아요? 누가 누구를 민다? 둘이 바로 작용반작용이라고요. 그러면 잘 봅니다. 요 안에 힘 몇 종류 있어요? 한 종류라고. 이거는 얘 거라고. 작용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한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얘 알때면 얼마 나와? 6 나오잖아. A가 2니까 6이란 말이야. 얘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알겠어요? 이해 갑니까? 다시. 이제는 이렇게 나올게요. 계산 때문에 니네가 헷갈리는 없게 해줄게. 이렇게 밀어. 누굴 민 겁니까? B. 맞습니다. B를 10N으로 밀 겁니다. 이렇게 밀 거라고. 그럼 가속도 얼마 나올까요? 2 나옵니다. 가속도 2. 그럼 이 알짜리 얼마? 6. 허허. 4N. 얘랑 뭐 달라요? 똑같죠. 6N. 우리는 요걸 보세요. 이 물체 이리로 갈 거 아니야. 6N으로 이쪽으로 존재하려면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4N 누구 때문에 4N이 생긴 거야? 그래. A가 누구를 밀어서? B.
B를 밀어서 4N이 생긴 거야. 그럼 B도 A를 얼마나 밀까? 4. 4로 민다니까. 이렇게 B도 A를 4로. 그래서 이 물체는 이 힘밖에 없잖아. 4야. 자,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도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물리를 하나도 안 배우세요, 저한테. 응? 걔도 지금 들어와서 형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보십시오. 힘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여기. 물체 두 개죠. 둘의 작용반작용을 묻는단 말이야. 특히 B가 A를 미는 힘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가래요. 뭐 남았어요? B 남았죠? B 할자면 얼마예요? 6m. 답이에요. 여기도 여기 있네요. 가래요. 뭐 남았어요? 4m.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응용해 볼게요. 몇 개예요? 3개. 3개입니다. A, B, C. 2kg, 4kg, 1kg인데 제가 이쪽에서 21N을 밀었어요. 가속도 얼마입니까? 3. 3. 이해가요? 이해할 때 얼마? 6. 얘는 12. 얘는 3. 자, B가 A, C를 미는 힘 물어봤어요? 가려요. 뭐 남았어요? 18. 그게 답이에요. 뒤에 있는 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물어봤어요. 힘이 여기 있습니다. 두 개 다 가려요. 얼마? 6. 6이 답이에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는 애들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반은 여기에 20이 있어. 그럼 A, B 사이에 작용반작용 얼마가 답이에요? 15N이 답이에요. 이 부분. 이해 갔습니까? 그쪽을 가리면 돼요. 이 방법은요, 재미난 게 수직, 운동계 둘 다 있는 것 빼고 다 맞아요. 그게 있는 것 빼고 다 맞습니다. 이걸 하면. 자, 이제 잘 들어요. 수평 운동계 지금부터 도구를 넣을 거예요. 이 사이에 도구를 넣습니다. 첫 번째는 줄을 넣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용철 저울을 넣어볼 거예요. 자, 줄을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계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주인공은 무조건 2kg, 3kg야. 힘은 16N이고 그럼 가속도 얼마야? 2. 2다. 계산 때문에 어려운 일 없어. 수평 운동계에 A, B 몇 킬로? 2kg. 2kg, 3kg. 3kg. 쌤이 여기서 생겼어. 줄로 16N으로. 누구 당긴 거야? A. A 당긴 거야. 그럼 너희들 이것만 표시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16. 됐냐? 그런데 얘 가속도 얼마라고? 얘는 6. 이거 4 나오려면 뒤로 뒤로 6 있어야 되잖아. 누가 당긴 거야? 줄이. 줄이 당긴 거야, 줄이. 그 줄을 누가 당기니? B가 당긴 거야.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억울해서 눈물 나오는 거 안 보여? 약의 부작용이 가서 선생님 때려야겠다. 왜 쌤을요? 아유 선생님 그런 거. 아무리는 사람을 치고. 이거 완전히 뭐 친 사람처럼 됐네 벌써. 둘이 협작구를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마치 한 것처럼, 그죠? 여러분, 요 힘이 얼마라고요? 6입니다. 이건 B가 A를 당기는 힘일 수도 있고요, 줄이 A를 당기는 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역시 얼마다? 6. 6. 그래서 이 물체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힘밖에. 6이에요. 그럼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다? 6이라고 하는 거. 둘이 합치면 안 되죠. 6이 걸리는 거죠. 그럼 줄의 장력 어떻게 구해요? 힘이 여기 있잖아요. 뭐가 답이야? 6. 이렇게. 그럼 이쪽에 있으면 뭐가 답이야? 4. 이렇게. 아시겠어요? IQ가 한 자릿수 아니면 안 가르쳐줘요, 제가. 한 자릿수의 애가 있을 것 같아서. 용철 저울 넣어도 똑같습니다.
알았습니까? 줄에 걸리는 장애에 걸리는 거죠. 자, 이제는 수평 운동계가 아닌, 잘 들으세요. 수평 운동계와 수직 운동계가 같이 엮여 있는 문제예요. 바로 저 문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 여러분, 수평 운동계에 힘이 없다면, 외력이 표시 안 됐다면, 마찰력도 없는 거죠. 마찰력 없어요. 지금 공기 마찰 다 무시한 겁니다. 여기서 외력을 찾으세요. 중력. 그렇죠. 매달린 물체. 매달렸다는 게 사실 수직 운동이잖아. 무게, 즉 뭐? 중력이 바로 외력입니다. 자, 보게요. 이렇게 고정도로가 있고요. 여기다 B 3kg, A 2kg 이렇게 주겠습니다. 얘도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얘는 무슨 운동이에요, 지금? 수평. 수평이기 때문에 수직은 잘 봐요. 아래로 30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아래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건 이 지면이 얘를 얼마로 받쳐요? 30. 그렇죠. 이 힘을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 항력은요, 다른 외력, 다른 힘이 없다면 수평에서는 중력이 수직 항력이 되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이러면 수직 항력이 이 면에서 수직이에요. 그때는. 알았습니까? 중력이 수직 항력이 아니라고. 왜?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건 평면이기 때문에 중력이 수직 항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 항력의 정의는 뭐예요? 어떤 면을 누르는 힘이에요. 알았죠? 그 힘과 어차피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안 따져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아래로 얼마가 있어요? 20N 있다. 그럼 이게 외력인 거죠. 이 운동이 외력이에요. 가속도 얼마 나와요? 4 나옵니다. 가속도. 5km니까. 연결됐잖아. 가속도는 4. 그럼 이거부터 하세요. RPM 얼마야, 여기? 8N. 여기는요? 12.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운동계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요? 그래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B가 A를 당기는 힘이잖아요. 또 하나, 줄에 걸리는 텐션, 장력.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B도 A도 B를 얼마로 떠는 거예요? 11이라고. 근데 조심하라.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잘 듣습니다. 수평운동계에서는요, 매 초, 매 순간 둘의 가속도 어때요? 같다고 얘기해야죠. 둘의 순간 속도 어때요? 같다고 얘기해야죠. 매 초, 매 순간 속도 같을까요? 아니죠. 이건 달라요. 크기는 같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속도 같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저기 있던 수평으로 움직이고 얘는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가속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크기만 같은 거죠. 알았어요? 가속도도 벡터이기 때문에 얘 가속도, 얘 가속도 엄밀히만 다른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만에 하나 좀 어려운 문제, 고급 문제면 여기 이쪽으로 쓱 힘을 그려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봐요. 이쪽에 힘을, 내가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B고 3kg짜리고요. 여기 고정도로가 있고 A고 2kg짜리인데 이쪽으로 이게 있는 거죠.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외력을 표현합니다. 얼마로? 26점. 이렇게. 됐어요? 계산하기 쉽게. 5로 합시다. 그럼 얘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무조건. RPM 얼마예요? 15. 그렇죠. 질량은 몇 킬로고? 5kg. 여전히 5킬로고. 가속도 얼마 나와요? 4. 그럼 쓰기만 하면 됩니다. 3 곱하기 6. 3 곱하기 3. 9. 됐죠? 얘부터 잡으세요.
얘도 잡아도 괜찮아요. 잡고 아래로 20인데 6이 나오면 반대로 얼마 있어야지? 14m. 그러면 얘도 얼마로 당긴다? 그래 해봐요. 나오죠? 이거예요. 원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논리적인 순서만 얘들이 안 놓치면 무슨 짓을 해도 답이 다 나와요,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물리가 사실은. 보이니까요, 사실. 내가 배운 그 과정대로만 똑똑 집어넣으면 답이 딱딱딱 떨어져요. 값이 다 올려지고. 이해 갔습니까? 네. 오케이? 됐어요? 그 장력 얼마라고 얘기한다? 14. 14라고 다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무슨 운동계만 있는 거? 수직 운동계가 있는 거죠. 자, 수평, 수직이 가장 많이 나오고 시험에 내신에서 이거 나오거든, 애들 거의 보면. 근데 좀 어려운 문제는 이런 것도 나오고 수직도 나옵니다. 보세요. 수직 운동계만 있으면 자, 이렇게 고정도를 그리겠습니다. 자, 얘가 A고요. 2kg짜리. B고요. 3kg짜리. 중력가속 B는 10m/s 제곱이면 어디 쪽으로 움직일까요? 이쪽으로. 당연히 B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이제 잘 듣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라지엠, 스몰엠이라고도 나오죠, 시험에. 얘들아. 그럼 움직이는 방향을 꼭 풀지자가 알려줘. 그럼 방향을 그리라.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속력. 여기까지 됐어? 이제 그려. 얘 중력 얼마냐? 20. 얘 중력은? 30. 디테일이 끝내주잖아요. 화살표 길이를 좀 길게 했잖아. 30 좀 기네 어쩌나 너 즉 생각한 거지. 주고. 자, 봅시다. 운동 방향과 일치한 힘이 누구 중력이에요? B. B. 반대인 거. A. 그래서 둘의 힘의 방향은 같다고 보면 안 돼요. 힘의 방향은 항상 누가 기준이죠? 운동 방향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고?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알짜의 합이 얼마예요? 그렇죠. 10입니다. 50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10N은 몇 킬로라고요? 운동이 5kg잖아요. 각도 얼마 나와요? 2. 곱해요, 여기다가. 알짜의 얼마? 반. 여기는 6m. 됐죠? 요거 봐요. 아래로 얼마 있는데? 6m. 30이 있는데 그쪽 방향으로 6이 나와요. 반대로 얼마 있던데? 24.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4. 합해봐요. 이거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거라고. 질문! 만약에 여기다 용수절적으로 내가 놓을 거예요. 용수절. 얼마 걸릴까요? 5kg. 아! 왜요? 얼마 걸릴까요? 5kg. 몇 뉴턴 걸리냐고 물어봤는데 너는 자꾸 5kg, 5kg. 10m. 50뉴턴. 평형이냐? 50뉴턴이게? 그럼 얘 움직이도 않고 가만히 멈춰있다는 얘기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24뉴턴. 합치면 얼마야? 48. 그래. 잘 들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손에도 24고 이 손에도 23은 나는 얼마를 들고 있는 것이고 48을 들고 있는 거라고. 이거 48뉴턴이 안 나. 알았냐? 50은 얘 20이고 얘 30이라 이걸 딱 멈춰있는 게 50이야. 알았어? 이걸 더한 게 이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문제 풀리는데 이런 거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건 물투 문제니까 이건 안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냥 알았어? 자, 요것이 무슨 운동계야? 수평 운동계. 이거 수평과 수직 운동계. 여기 속도 동일하지 않다. 이거 중요한 거야. 네. 넘길게. 자, 직선 운동 문제가 있네. 얘 딱 보니까 이거 뭐야? 동서 운동이지? 됐어. 그러면 AB권에서 평균 속력 얼마다? 0.1초분의 5cm 데스. 됐죠? 그럼 50cm/s 환산하면 0.5. 됐죠? 야, 이 문제 나왔을 때 있잖아. 이런 게 있었네.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봐봐라. 이거 화살표 방향에 따라
가속 분명히 달라진다. 아. 이렇게 놨어 내가. 수레를 어디다 그릴래? 수레. 왼쪽 오른쪽. 왼쪽. 화살표 앞쪽에다 그려. 어디냐? 여기야 수레가. 그러면 여기가 제일 먼저 찍힌다. 속도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그렇지. 뿅뿅뿅 이렇게 해석을 하고 화살표 앞쪽에다 수레를 그려. 그랬더니 어떤 식이냐면 내가 어이가 없어서 봐라. 이렇게 그리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준 거야. 수레 여기다 그리고 있어. 이란이 써버리는 게 이게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다 그리라고. 웃을 일이야. 야, 진짜 그런 애들 있다니까. 야, 네 동기 중에 만약에 술에 이렇게 그런 애 있으면 얘한테 데리고 가. 얘가 그걸 비웃더라 한마디만 막 거의 뭐 작용 반작용이 얼굴, 코 막 이런 데 때리는 거지. 선배를. 처벌받고. 잘 봐. 술에 여기다 그리는 거야. 만약에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면 여기다 그리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봐라. 여기가 1cm야. 여기가 5cm야. 여기가 9cm고. 거기에 0.1초 간격이란 말이 써 있어. 이게 가속도 구하는 거야. 자, 정석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A 구간, B 구간, C 구간으로 나눴을 때 0.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얼마다? 이건 거예요. B는 0.1초 동안 얼마? 요건 거지. 이해 갔어? 그럼 이거는 10cm/s, 얘는 50cm/s니까 빼면 얼마나? 40. 그래, 그것이 0.1초 동안의 변화잖아. 응? 그럼 얼마일까? 400cm/s 제곱이 가속도야. 서술형을 풀 때는 이렇게 풀어. 자, 문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얘들아, 가속도 이 등가속이잖아. 단위가 뭐야? 이거지. 그러면 이거야. 세크 대신에 얘를 넣는 거야. 구간 시간. 이렇게 집어넣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미터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몇 센치 차이나? 4cm. 4. 그럼 답 나와. 한 방. 알겠냐? 가속도 이렇게 푸는 거야. 너희들한테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면 이렇게 안 주고 위치를 줘. 위치. 그리고 여기 0, 1, 6, 얼마? 15. 이렇게.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구간을 다 바꿔서 계산해야 돼. 여기 몇 센치? 2cm. 여기 몇 센치야? 5cm. 여기 몇 센치고? 9cm. 그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고 풀어야 된다고. 위치를 주면. 그렇게 하니까 네. 오, 이러고 풀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럼 이건 빼면 뭐 9냐? 알았어? 그러니까 구간 시간으로 논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돼, 답을.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탑전 그래프, 삼광사진 그래프 다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다 풀려요. 다음 문제. 여러분, 관성. 맞죠? 무슨 관성? 됐습니다. 여러분, 노를 저으면 얘가 작용 마냥 설명해봐. 노가 누굴 밀면? 물을. 그렇지. 누가 누굴 민다? 물을. 노를 민다. 근데 그 노가 또 누굴 밀어? 배를 밀겠지. 배가 노를 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거 작용 반작입니다.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려. 얘들아, 이거 조심해라. 정말 잔악한 학교가 있었어요. 예전에. 뭐냐? 이불이 있는데 막대기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지지. 이 전기관성 같이. 네. 근데 자동차 카페트를 때 발판 털어. 이거 무슨 말이야? 운동을. 그게 운동가성이야. 왜? 얘는 집어서 터는 거잖아. 가다가 카페를 잡으니까 얘는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같이 먼지를 터는데 그렇게 나왔다니까. 애들이 전기관성 이제라도 다 쳤어놨어. 알았어? 그러니까 그 관여를 좀 잘 알아. 이건 계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경험치 미숙으로 틀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런 걸 억울해하라고. 계산 못하는 거 니네 특기잖아. 그 다음 버스가 급정.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쳐다보는 거지. 계산 못하는 게 니네 특기잖아. 오,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그럼 내가 말한 사람이 뭐가 돼. 지금 버스가 급정거하면 승객이 몸이 앞으로 쏠린다. 무슨 운동?
운동관성이에요. 운동관성. 이해 갔어요? 정지관성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현상이니까 디귿도 관성이라고 해서 같은 답을 잡아줘야 돼요. 알았어요? 됐죠? 관성 중에 뭐 이렇게 잡으면 요것만 니은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B가 끊어졌다 이런 건 관성이잖아 이게 지금. 그럼 디귿도 관성이잖아. 그러니까 관련된 현상은 관성 제1법칙이잖아. 같은 분류로 잡아줘야 된다고. 이거 갖고 따져봤다 소용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답이고 저렇게 말하면 답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말같이. 그러니까 니네가 물어봐요. 이런 문제가 오잖아요. 선생님 이거 두 개 답을 다 잡아야 되나요? 그럼 선생님이 응 맞아 다 잡아 라고 하면 이거 된 거예요. 근데 야 이거 뭐 이거 안 나와요. 그렇게 미리. 자 여러분 이거 잘 봅시다. 이 문제 굉장히 쉬운 거 같죠? 제가 왜 앞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요? 이런 건 틀리니까요 니네가. 여러분 손 떼봐요. 손 떼보라고. 손 떼보면 이 책에는 뭐밖에 없어요? 중력밖에 없으니까 당기는 아래로. 근데 얘가 멈춰 있잖아요. 그럼 책상면이 이 책을 받치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손으로 누르게 되면 이 책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됩니다. 본연의 책에 중력이 있고 손이 책을 미는 힘이 있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책의 중력이라고 할게요. 손이 없었다면 저것만 있어요. 그죠? 그럼 수직항력도 위로 그대로 생기겠죠? 네. 그런데 손이 미는 순간 뭐가 생긴 거죠? 손이 책을 미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수직항력은 얘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커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내가 벽을 10N으로 밀었습니다. 벽이 안 밀렸어요. 제 마찰력 얼마일까요?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으로 밀었습니다. 저 어떤 하세요? 20으로 밀었어요. 꽁 넘어가요. 뿌직 소리 나면서 애들이 밀었다 그래갖고 원장님 뭐래 그걸 땡겨. 지금 안 밀렸죠? 그럼 얼마예요? 20입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 30으로 밀었어요. 그래도 안 밀려요? 30입니다. 근데 40으로 밀었더니 얘가 밀려요. 그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근데 밀리고 나면 마찰이 줄어요. 그걸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이게 물투에서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물질 당길 때 이러잖아요. 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길 때 힘보다는 끌고 갈 때 힘이 좀 더 줄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눌렀어. 근데 얘가 계속 책이 제자리야. 그럼 누른 힘과 똑같은 수직항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책이 받는 힘은 봐요. 손이 누르는 힘뿐이냐? 아니죠. 책상면이 받치는 힘도 있고요. 지구가 당기는 힘도 있고 세 종류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힘의 평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두 힘의 합과 수직항력이에요. 알았죠? 다음. 아이고 미안합니다. 책상이 책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책상이 책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수직항력이죠. 손이 책을 누르는 힘의 크기가 같다? 아니죠. 지구 중력을 더해줘야 돼요. 거기다가. 다음.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책이 손을 무슨 관계예요? A가 B면 B가 A 작용만 돼요. 이해 갔죠? 네. 자 이제 야 눈 감고 풀겠지? 눈 감으면 안 보여 그지? 이제 감지 마요. 여러분 A, B 사이의 작용만하면 누구의 알짜입니다. 답은 B. 그렇지. 그렇게 풀면 된다고요. 이러면 금방 풀어요. 그러면 가속도 얼마 나와요? 이거 5kg거든? 가속도 4 나오죠? 이거 얼마예요? 12가 달려요. A, B가. 볼까요? A가 B를 미는, B가 A를 미는 얼마가 답이라고? 12가 답이라고. 니가 틀렸어요. 이렇게 푼다. 순삭하라고 이런 것들은. 자, B에 작용한 합력 12N이죠. 틀렸어요, 이것도. 가속도 크기. 얘 4죠? 얘 얼마예요? 4. 똑같이 4예요. 어이없어 해야 돼요, 그렇게. 아니, 기관차가 100km/h로 달리면 객지잖아. 그건 당연하게 묶여 있는데, 걔는 20, 뭐 이런 거 웃기잖아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 뭐를 응용할 걸까요? 잘 보세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에 있는, 처음부터 얼마라고요? 0. 2kg짜리 물체에 4N의 일정한 힘, 가속도 얼마예요? 2. 됐어요? VT. VT. 이거요. V는 몇 T? 이 그래프라고, 이거.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를 A, 얼마라고?
2m/s 제곱. 4초 동안 여기 4 넣어봐. 얼마야 여기? 8. 평균 얼마야? 4 곱하면 16m야. 보여? 5번이 답이야. VT 그리면 아셨어요? 이해 갔어? 그냥 오케이? 됐습니까? 5번이래 참. 4번이래. 계산 실수는 그거 나오는 거니까. 이거 세다고요. 조용해. 자, 여러분 이건 풀 수 있어요. 디귿 한번 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이거 갖고 누가? 지구가. 그렇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맞아요. 틀려요. 중력과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거 수직 항력이잖아. 둘은 작용 반작용 아니에요. 오히려 힘의 평형이죠. 이해 갔어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들어오니? 저 둘의 P 장력 누가 할 때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됐죠? P가 A를 선생님 A가 B를 당기고 B가 A를 당기는 힘은 알겠는데 P가 A를 당기고 P가 B를 당기는 건 모르겠어요. 죽는다. 똑같아. 힘 알았지? 장력이야. 이것도 됐고 야 이거 한번 볼게. 왜? 우리가 여태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마찰력이 나온 거야. 자 봐봐라.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5kg짜리의 정지해 있는 물체에 30의 힘을 가해. 그럼 가속도 얼마 나요 원래? 6 나와야지. 가속도 얼마 나왔대? 4. 그럼 얘 알짜임 얼마야? 20. 그래. 그럼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30이 이렇게 있었다고. 그럼 반대로 얼마 있어야 돼? 10. 그게 답이야. 마찰력 10이야. 알았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있으면 갖다 꼽으면 돼 그냥. 알겠죠? 여러분 디귿 봐요. 어떻게 푸냐고. 디귿. 얘들아 얘는 시간당 속도 그래프가 이거래잖아. 됐냐? 8m 정했대잖아 얘들아. 그럼 S는 V의 D 플러스 2분의 1. 이거 할래? 넓이. 야 1km 때 얼마야? 4. 4. 그럼 이동거리 2. 됐죠? 2초 때 8. 이동거리 4. 8. 2초 때 8이잖아. 평균이 4잖아. 그럼 2, 8. 그래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답이야? 8m/s가 답이라고. 2초 때 얼마라고? 8이잖아. 면적 얼마 나오냐고. 8m 나오잖아. 이렇게 풀면 금방 풀린다고. EAS 이제를 하지 말고. 알았어? 물론 그 공식을 외우기만 하는 건 아니야. 왜? 그걸로 풀리는 문제가 있어. 어려운 문제. 근데 니네가 그걸로 풀게 되면 고3이야. 나는 물리를 수능으로. 뭐 이런 미친 짓을 할 때야. 더. 어이가 없지? 야, 니네 쭉 봐봐. 작용반장이 누구냐? 기억? 니은이지. 이건 뭐냐? 힘과 가속도야. 물체가 속력이 증가하면 이거 힘과 가속도잖아. 예를 들어서 지구가 물체를 당겨 이러면 이거 작용반장이 맞아. 근데 지금 순수한 말은 뭐야?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왜?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해서 F는 mA라고. 알았냐? 야, 니네한테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얘 EM이고 얘 M이다. 니네가 실을 여기다 연결해야 돼. P하고 Q 중에 누구 실이 더 단단한 실을 연결할래? P. 당연한 거야. P는 두 개를 다 견뎌야 돼. Q는 B. 얘만 견디면 돼. 자, 그걸 물리적으로 설명해봐. 못해. 내가 설명해볼게. 제일 먼저 뭐부터 그리냐면 이거 수직 운동계잖아. 멈춰있잖아. 함정은 0이야. 그러면 이거부터 그려. 이거 EMG야. 뭐 그렸니 내가? 중력. 중력부터 쓰라고 이거 MG야. 됐지? 자, B부터 봐. B는 함력이 얼마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줄은 얼마 힘으로 당겨야 돼? EMG로 당겨야 돼 이렇게. 자, 이건 Q가 B를 당기는 힘이잖아. 그건 곧 A가 B를 당기는 힘이라고. 그럼 B도 A를 얼마로 당길래? EMG. 그렇지. EMG를 당긴다니까 여기도 내가 EMG를 그릴게. EMG 똑같이 이렇게 EMG.
그럼 A는 아래로 몇 mg가 작용해? 3mg. 그래서 위로 얼마 있어야 돼? 3mg. 그렇다고 설명이. 뭐부터 그리라고? 중력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장력 때리고 올라가면 답 나온다고 그냥 순서대로 하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줄은 3mg야 장력이. 이건 2mg고. 이해 갔니? 다음. 철수 어떤 짓 하고 있죠? 어? 근데 이걸로 푼다 얘네들. 그래서 내가 힘을 표현하라고 온 거야. 얘들아, 철수가 벽을 밀고 있지. 얼마로? F. 근데 벽이 움직였냐 안 움직였냐? 안 움직였어. 그러면 벽도 철수를 얼마로 민다? F. 이걸 그리라고 이렇게. 됐어? 그런데 철수도 전개해 있지. 그럼 어디로? 철수 입장에서는 어디로 힘이 작용해? 0이 돼. 왼쪽. 이거지? 맞잖아. 이게 마찰력이라고 치면은. 그래서 철수는 지금 마찰력을 왼쪽으로 받고 있는 거야. 알았니? 이해 갔어? 저걸 점을 찍고 화살표 그려야 니네가 이해가 간다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 들고. 자, 벽이 철수를 미는 힘의 크기도 F다. 작용반작용에서. 수평면이 철수에게 작용하는 마찰력 방향은 어디다? 왼쪽이다. 여기가 틀렸어. 저 그려보니까 알겠잖아. 그지? 이해 갔냐? 그렇게 표현하라고.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벽이 철수를 미는 힘, 수평면이 철수에게 작용하는 마찰력. 이건 뭐요? 이거와 이거. 힘의 평형관계라고. 자꾸 여기 머리카락이 다 왼쪽 눈에. 머리카락 있어? 문제? 나 씨. 없는데요? 네, 바람 볼까요? 아니 이거 왜 간질간질하지? 됐어? 아니 뭐가 없는데 속눈썹을 찌르는 거 같아요. 내가 손끝 길어서 찌르면 내가 말을 안 해. 비웃었어. 저만 그랬어. 하품도 안 나? 이거 큰일 났네. 마스크 다 벗겨야 돼. 아주 그냥 하품으로 다 걸리게, 이씨. 이것도 대놓고 하품을 해. 피곤하면 그래. 여기 손끝 툭 치는 것도 예민해져. 이거 됐어? 야, 이씨. 남자, 여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자애가 쌍갈래를 버린다는 얘기. 남자애가? 너냐? 어이가 없어서. 남자, 여자. 됐어. 약간 선생님 닮은 것 같아요. 갖고 같은 그쪽, 응? 학연 이쪽이라고 괜히 같이 웃어주고 그거 안 좋은 거다. 이거 나온다 100%. 얘네 작용 좀만 찍어봐. 얘 누구야? F1은. 얘는 지고 얘는 책상 얘는 책 1차는 게 누구야? 작용점 1차는 게 F1과 F4 이게 힘의 평형이야. 얘의 작용반작용, 얘의 작용반. 이해가냐? 네. 야, 둘의 작용반작용 힘 누가 할 짜임이야? B 그랬어. 이거야. 와우. 이런 문제 수직이지. 뭐부터 그래? 중력. 그렇지. 그게 중요한 거야. 얘 아래로 그래. 질량이 M인 자석 mg. 됐어? 얘도 그려. mg. 여기까지 그렸지? 자, 그 다음 봐라. 얘들이 안 떨어지지. 그럼 B부터 보라고. B 합력 얼마 나와야 돼? 0. 그럼 위로 얼마 있어야 돼? mg. 이거 누가 당기는 거야? A. A가 당기는 거라니까? 그럼 B도 A를 얼마나 당기겠어? mg. mg. 고로 A에는 힘이 아래로 2배, 2mg. 근데 0이어야 되잖아. 수직함이 얼마? EMG. 그게 답이야. 어. 중력부터 표시하면 답 나와. 그리고 0을 만들어가. 그럼 답 나와. 싫어! 네. 뭐야? A랑 B랑 저 당기는 힘이 MG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더 크고 책상이 언니. B를 밀면 되잖아요. 언니야, 네? B가 떨어져 안 떨어져 지금?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져? 네가 크면 얘만 뚫고 올라가지 책상을. 근데 저 수직 항량이가 뭔가 대동해서 이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있다고. B가 힘의 합력이 얼마가 돼야 돼요?
0. 0이 되려면 아래 중력과 A가 당기는 자기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바리? 오케바리 개발이. 야 근데 봐라 이제 근데 봐. 내 말을 들어봐. 얘가 질문이 나쁜 게 아니야. 엄밀히 깊게 들어가잖아. 봐라. 얘가 책상면을 누르냐 안 누르냐? B가. 누르죠. 누를 수 있지. 그럼 책상면도 얘를 어떻게 할까? 밀죠. 밀죠. 밀어냅니다. 그래도 받쳐야 되니까요. 봐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얘 중력이 수직항력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요. 이 등면이 얘를 밀어내는 수직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봐요. 자기력의 크기 이게 물리 원이니까 mg라고 해서 답이라고 써놓지. 얘 말대로 엄밀히 말하면 자력이 굉장히 센 거면 찰싹 붙어 있으면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빨간색 mg만 좀 커질 뿐이죠. 수직항력은 커져요. 얘들보다 커지겠죠. 0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지금은 물리 완적으로만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물리 완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VT 그래프 이렇게 되는 놈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막 정말 딱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기잖아요. 거의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되지 거의.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T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가 띵 바로 뒤로 가는 놈이 어디 있어요? 등속으로. 아시겠어요? 네. 별로 안 좋아지는데. 자, 오늘은 거의 뭐 다 쓰는 분위기로. 다음. 그 관성 얘기니까요. 질량 클수록 관성이 작다. 부끄럽죠? 이런 것들. 제1법칙, 가속도. 이것도 풀 수 있지, 여러분, 얘들아? 얘들아, 가속도 얼마래? 3. 그럼 잘 봐. 이게 3이면 3m/s 제곱이면 일단 얘는 알짜임 얼마냐 오른쪽으로 15. 그지? 근데 그게 3이 나오려면 5. 이렇게 되는 거 됐죠? 이것도 VT 그래프고요. 여러분 이거 AT 그릴 수 있어요? 네. 요 가속도 얼마예요? 8. 여기는 2.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됐어요. 크게. 그러면 그 AT 그렸으면 R자도 똑같이 나온다. 이게 답이에요. 질량이 있으면 거기다 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 갔죠? 다음 이것도 됐고. 여러분 봐봐. 30N 써 있어요. 얘들 질량이 1kg로 갔대요. 가수 얼마야? 10입니다. 얘 10N, 얘 10N, 10N이야. 저걸 얼마 걸릴까? 20m. 그리고 20N. 이쪽으로. 10m. 이게 답이야. 이렇게 보라고. 알았어? 봐. 전체 얘를 끄는 힘은 누구다? 얘 거지. 20N. 근데 몇 킬로야? 3. 가속도. 3. 3분의 10. 이 알짜임 3분의 10N. 줄에 걸리는 장력 3분의 10N.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얘는 조심해라. 얘들 중력 방향 같아 달라. 둘이. 맞죠. 그런데 이 운동계에 작용한 힘은 어때? 다른 거야. 얘는 마이너스 10N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운동계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는 플러스 30. 알짜임 얼마? 20. 가속도는 5. 그럼 이거 5N. 이거 15N이거든. 아래로 10이 있단 말이야. 아래로 10이 있는데 위로 얼마 있어야 5N이야? 15. 그래서 15가 장력이. 이거 15, 이거 15, 여기 얼마 걸린다고? 30, 그렇지, 그렇지. 30 걸리겠죠. 알겠어요? 이런 문제 쉽죠? 얘들을 움직이는, 이 운동계를 움직이는 실제 힘은 누구의 무게? B의 무게. 얼마? 30. 여기 가속도 10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전체 가속도는? 5. 5. 이거 15, 이거 15. 줄 15. 끝. 됐어요? 잘 들어보세요. 가 방향에서 15를 작용하면 가속도 얼마? 3m/s 제곱이잖아. 얘 얼마 알짜임? 6. 얘는 9. 됐어? 그럼 가 방향에서 15를 작용하면
작용반작은 얘 알지? 9. 여기서 작용하면 예. 됐지? 전체 질량 6kg다. 가스 2지. 얘 알지? 2. 얘는 4. 얘는 6. 이렇게 됐지? 그러면 A, B 사이의 작용반작용은 10. 그렇지. B, C 사이의 작용반작용은 6. 이게 답이야. R장의 영인 구간 어디야? 2 거기만? 하고 4 그렇지. 멈춰있는 것도 잡히지. 양치 같지 않냐? 양아치 같은데. 이런 거 다 알았지? 힘의 방향이 바뀐 때가 언제야? 3번? 3구간. 속도가 줄었잖아. 운동 방향 바뀐 구간 때는. 없어. 그렇지. 없어요. VT를 밖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야 돌아온 거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얘들이 지금 뭐 했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 정비의 스트레스. 그럼 누가 더 세게 당겨요? 둘 다 같이 되면 그러니까 작용반작용 똑같다고 힘. 정지에 있으니까. 그럼 들어요. Q에 걸리는 장력이 셀까요? P에 걸리는 장력이 셀까요? 같죠. 그렇죠. 왜요? A가 B를 당기느냐, B가 A를 당기면 똑같을 거니까. 여기 장력도 똑같아요. 이해 갔어요? 어른 어린이 상관없겠죠? 누가 더 세게 당긴다고? 똑같다고. 이것도 같은 문제죠? 됐습니까? 여러분, 질량이 2kg랍니다. 요 FT죠? AT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거 뭘로 바뀌어요? 2분의 5 그렇죠. 2분의 5. 그러면 면적 얼마 나와요? 10 가속도 2분의 5면 면적은 10 나오잖아요. 이거 무슨 상태예요, 지금? 정지. 정지. 그럼 VT로 바꿔봐요. V질은 0이고. 시간과 네. V에서 0에서 출발. 이런 운동이죠? 4초도 10. 몇 초 동안에? 4초 동안에 얼마? 10. 자, 면적 얼마 나온다? 평균 얼마? 5. 5, 4, 20. 20. 들려요? 네 어이가 없었어. 제가 받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들어. 이렇게 바뀌는 문제고, 내신에 이렇게 나와. 이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4초도 11. 11. 1부터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평균 얼마니? 6. 6, 6, 4? 24. 이렇게 나와. 조심하라고. 1로 바뀌는 순간, 그게 내신에 자주 나온다, 저런 게. 알았지? 그래서 뭐 할 때? 적분할 때 조심하라. 아. 알았냐? 적분값은 항상 투기값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출발점이. 그치? 그거 조심하라. 알아들었냐? 오케이, 바리? 네 다음. 이거 봐봐. 여기 지금 2kg짜리. 우리 무조건 수직 운동계에서 뭐부터 그리라고 했어? 중력. 그렇지, 이거 아래로 얼마? 20 20. 26초. 이거부터 쓰라니까? 이거부터 써요, 26. 근데 위로 얼마래요? 46. 좀 얘는 R자임이 20입니다. 위로. 2kg짜리가 20을 받으면 가속도는 10m/s 제곱. 이해 갔죠? 중력부터 그리세요. 무조건 수직 운동에서는. 질량이 200kg짜리래요. 질문합니다. 0에서 20초 사이에 힘은 얼마일까요? 0에서 20초 사이. 100 부끄럽죠. 개 부끄럽죠. 정답입니다. 아, 2분의 1. 이게 2분의 1 m/s 제곱이잖아. 가속도가. 거기다 200kg 곱하면 돼. 여기는 얼마 나와요? 200 1 나오죠. 1. 가속도가. 네 그죠? 그래서 200N. 이해 가요? 그럼 100, 200으로 FT가 되어집니다. 이해 갑니까? 그걸 질량 곱하기 속도로 바꾸면 운동량 그래프가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아시겠습니까? 에휴, 이해할 때는 답이죠? 네 이제 뭐 지겹죠? 이제 저런 문제 나오면 암산도 풀립니다. 누가 답이에요? 둘 친구. 여기는 이거 끝.
됐습니까? 30 가속도 6 알짜임 12 장력 12 끝. 아, 뒤에 거의 12N. 그지? 너무 빨라? 안 빨라. 아, 뭐부터 그랬어? 중력. 그렇지. 몇 뉴턴? 33kg짜리. 3kg. 너네 문제집에 있잖아. 요거 몇 뉴턴? 10뉴턴. 요렇게 해놓고 문제 푸는 거야. 잘 들어. 얘 10뉴턴이고 얘 30이다. 알겠니? 네. 30 있고 10뉴턴 있다고. 근데 이 물체는 0이잖아. 저 위에 무슨 항력이 있었다? 수직항력. 얼마? 10. 여기까지 됐지? 잘 들어. 이 수직 항력은 누가 누구를 받치는 힘이야? A가 A를 B가 A. B가 A를 받치는 힘. 그럼 A도 B를 얼마로 모르겠어? 10. 그 10. 작용반력을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쓰는 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물체도 알짜임 얼마야? 40. 0이지? 그렇죠. 정지니까 아래로 얼마냐? 40. 그럼 이 지면이 얘를 받치는 힘 얼마다? 40. 40. 그 뒤에 무게만큼 받치는 거야.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일 먼저 뭐부터 쓰고? 중력. 중력. 그 다음에가 작용반력. 알겠지? 그러면 너희들이 원래 알았던 의미가 맞아 들어. 됐죠? 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네. 알았죠?